안녕하세요, 설정 DJ입니다. 이 오토캐드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과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명령어들은 몇 개 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 사용하는 명령어가 아마 한 14개에서 15개 정도, 한 그 정도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실제로 사용하는 이 명령어들 중에도 각각 옵션들을 몇 가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옵션들 중에서도 또 사용하는 부분만 사용하는 거죠. 실제로 사용하는 명령어들 중에 이 옵션들을 다 사용하진 않습니다. 사용하는 옵션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사용하는 이 명령어들의 기능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대칭 복사를 하는 명령어인 mirror, 그리고 객체를 회전해주는 명령어인 rotate, 그리고 마지막으로 객체에 대한 축척, 예를 들어 어떤 형태, 어떤 객체에 대한 축척을 이용해서 2배로 또는 3배로 또는 반대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명령어 스케일, 이 세 가지 명령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칭 복사하기 mirror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자, 대칭 복사는요, 단축키가 MI입니다. mirror에서 MI. 대칭 복사. 대칭 복사는요, mirror입니다. 단축키는 MI입니다. 이 MI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런 다음 대칭할 객체를 선택한 다음 엔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대칭을 할 수 있는 기준선에 대한 2점을 클릭을 합니다. 대칭 기준선 2점을 클릭. 그리고 이 옵션에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이 원본 객체에 대한 지우기를 할 거냐, 지우지 않을 거냐라는 옵션에 대한 것을 물어봅니다. 이 원본 객체의 지우기와 지우지 않기에 대한 기본적인 옵션은 지우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우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냥 엔터만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지울 것 같으면은 지운다는 Y에 대한 단축키를 입력하고 대칭에 대한 객체를 만들면 됩니다. 지우기는 단축키가 Y입니다. 그리고 지우지 않기는 No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둘 중에 옵션을 입력하고 엔터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 우선은요, 사각형을 하나 그릴게요. 자, REC를 입력하고요, 엔터. 자, 한 지점을 클릭을 하고 골뱅이 입력하고 100,100 엔터. 자, 그리고 사각형을 좀 선택해서 조금 내릴게요. 자, 그리고 이 중심점, 그리고 이 위쪽에 대한 선의 중간점과 밑에 쪽에 중간점을 잇는 선을 그리고요. 자, 그리고 세로선, 이 세로선에 대한 중간점에 대한 선을 그립니다. 자, 조금 확대를 할게요. 자, 여기 안에 네모, 이 왼쪽 위쪽에 사각형 안에 다시 REC 입력하고 엔터. 여기서 사각형을 하나, 조그마한 사각형을 그릴게요. 자, 골뱅이 30,30 조금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요 모서리에 챔퍼를 주겠습니다. 못따기. CHA 입력하고 엔터, D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10을 할게요. 10 입력하고 엔터, 엔터. 그러면 10에 10인 거리를 가진 못따기를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자, MI를 입력하고요, 엔터. 자, 그러면은 밀러라는 명령어가 실행이 됩니다. 자, 객체를 선택하랍니다. 자, 이 객체를 선택하고요, 엔터. 그리고 기준선, 대칭할 기준선에 대한 2점을 클릭을 하라 했죠. 자, 예를 들어 이 세로선의 중간에 있는 이 세로선에 대한 이 선에 대한 2점. 자, 이 선을 기준으로 이 객체를 반대편에 대칭에 대한 형태로 복사를 하는 겁니다. 자,
끝점과 끝점을 클릭하고, 자 그럼 물어봅니다. 그쵸? 자 밑에 보면은 원본 객체를 지우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일 오른쪽에 가면은 아니요 라고 되어 있죠. 각도 열고 아니요, 각도 닫고. 자 기본적으로는 아니요 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yes, 예와 아니요 둘 중에 이 원본 객체를 지울 것 같으면은 Y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엔터. 이 원본 객체를 지우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냥 엔터만 클릭하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아니오라는 값이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엔터만 클릭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원본 객체를 살려두고요. 자 엔터를 클릭할게요. 엔터. 자 그러면은 자, 이 기준으로 이 형태, 이 모형의 대칭인 객체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게 종이다라고 하면은 이 종이에 반을 접어서 이 형태가 이쪽으로 묻어놨을 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대칭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mi 입력하고 엔터. 자 이번엔 객체를 두 개를 클릭하고요. 선택을 하고 엔터. 자 이번엔 이 수평한 이 중간선을 기준으로 자 어느 지점을 클릭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꼭 이 선에 대한 이 선에 발생하는 뭐 끝점이라든지 중심점만 클릭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이 끝점을 클릭을 했다 생각을 하면은 오른쪽으로 직교 모드를 실행하시고요. 오른쪽에 클릭을 하셔도 되고 왼쪽으로 많이 벗어난 지점에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좁게 클릭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 대칭을 하는 기준에 대한 부분만 지정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꼭 이 선에 대한 두 점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자 이에서 시작해요. 잠깐 mi 입력하고 엔터. 객체를 선택하고요. 예를 들어 이 선이 없다 그러면은 제가 이 위에 대한 섬 지점에 클릭을 하고 자 이 지점을 하나 더 클릭을 할게요. 클릭을 하고 대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준에 대한 선만 지정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 원본 객체를 지우겠습니다. Y를 입력하고 엔터. 자 그러면은 원본 객체가 지워지면서 이렇게 새로운 객체가 대칭으로 복사가 되는 겁니다. 생기는 거죠. 그리고 꼭 기준선은 수평하게 수직하게만 클릭하는 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mi 입력하고 엔터. 객체를 선택하고요. 아무렇게나 자 예를 들어 자 이 지점에서 직교 모드를 해제하고요. 자 어떻습니까? 직교 모드를 해제함으로써 회전을 시켜보면요. 지금 이 선을 기준으로 대칭인 형태의 모형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돌려보시면요. 여러분들도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클릭. 원본 객체를 두겠다. 기본적으로 아니요 돼 있죠. 엔터. 그러면 원본 객체도 있고 새로운 객체도 좀 전에 클릭했던 기준으로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대칭 복사하기에 대한 명령어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동하기, 복사하기 이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객체 선택에 대한 옵션이 있다 했죠. 객체 선택에 대한 옵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대칭 복사 이 밀러라는 명령어도 P라는 옵션이 적용이 됩니다. 직전에 선택했던 객체는 P라는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mi 입력하고 엔터. 자 직전에 제가 이 객체를 선택했습니다. 그쵸? P를 입력하고요. 엔터. 그러면은 색깔이 바뀌면서 선택이 됩니다. 그쵸? 이 객체가 좀 전에 직전에 선택했던 객체가 선택이 돼요. 자 그리고 엔터만 클릭하시면요. 이 객체를 선택했다라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대칭에 대한 기준선에 두 점을 클릭을 하고 엔터. 그러면은 객체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밀러 대칭 복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배울 회전하기라든지 객체 축척 이 명령어도 이 P라는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토캐드에서 객체를 선택하는 객체를 선택하는 명령어들은 대부분 이 P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대칭 복사입니다. 자 다음은요 회전하기는 로테이트입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자꾸 안 그래도 좋지 않은데 더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단축키는 RO입니다. 단축키 RO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런 다음에 회전할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클릭. 그런 다음에 회전할 기준점, 회전 기준점이죠. 회전 기준점입니다. 선이 아니라 이번에는 기준점 한 점을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수치, 회전하려는 각도 값을 입력하고 엔터, 또는 마우스를 움직여서 클릭만 하더라도 회전이 됩니다. 자, 이 객체를 제가 복사를 해볼게요. CO 를 입력하고 엔터 하고 복사를 하면 되죠. 다시 해볼까요? CO 입력하고 엔터. 자, 이 객체를 하나 선택하고 아무 기준점을 클릭을 하고 옮겨서 이 위치에 와서 클릭하면 복사를 하죠. 그리고 ESC를 눌러서 취소를 했습니다. 명령어를. 자, RO 입력하고 엔터. 자, 객체를 선택하고요. 죄송합니다. RO를 입력하고 엔터. 객체를 선택하고요. 자, 선택을 했죠. 자, 엔터. 그리고 기준점을 지정하랍니다. 회전하기 위한 기준점. 회전에 대한 기준점이죠. 자, 객체 예를 들어 기준점은 뭐 어디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회전하고 싶은 위치에 아무렇게나 회전을 할 수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 이 객체에 대한 기준점 하나를 클릭을 한다 그러면은, 자, 이 지점 한번 클릭할게요. 왼쪽 위에 있는 이 지점을 클릭을 하고요. 우선 마우스를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은 직교 모드가 해제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해제된 상태에서 아무렇게나 회전을 하는 위치에 가서 클릭. 그러면 이렇게 객체를 회전해서 도면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컨트롤 Z 하고 다시 누를게요. 명령 취소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Z를 누르고 명령 취소. 자, 다시 RO를 입력하고 엔터. 객체를 다시 한번 선택하고요. 엔터. 자, 다시 클릭. 이 지점을 클릭하고요. 자, 이번엔 직교 모드를 실행해 볼게요. F8을 눌러보고요. 자, F8을 눌렀을 때는 마우스를 동서남북이라든지 움직여 보면요, 90도씩 움직입니다. 90도씩. 그쵸? 자, 이 지점에서 기존에 여기가 0도죠. 0도. 여기서 위쪽으로 간다. 90도만큼 회전을 하는 겁니다. 180도, 270도, 360도. 돌아온 거죠. 360도. 이렇게. 90도, 180도, 270도, 0도 또는 360도죠. 자, 이렇게. 자, 회전을 직교 모드에서는 이렇게 90도씩 회전한다는 거. 클릭. 마우스를 위로 움직여서 클릭하면은 90도만큼 회전을 한 겁니다. 다시 직접 명령어를 실행할 때는 엔터로만 클릭해도 됩니다. 그렇죠? 자, 다시 객체를 선택하고요. 엔터, 기준점 클릭하고 또 마우스만 움직여 보면 직교 모드가 실행된 상태에서 마우스만 움직이면 이렇게 90도씩 클릭해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엔 각도 값을 입력해서 회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엔터. 자, 객체를 선택하고요. 엔터. 자, 기준점 클릭. 자, 이번에는 자, 45를 입력해 볼게요. 45를 입력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엔터. 자, 어떻습니까? 좀 전에 이 선이 여기 있던 게 45도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했어요. 자, 양수 값을 입력하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자, 다시 RO 입력하고 엔터. 다시 RO 입력하고 엔터. 객체를 선택하고요. 자, 기준점을 다시 클릭을 하고 다시 45를 입력하면요, 45를 입력하면 자, 다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45도만큼 회전을 한 거예요. 자, 반대로. 자, 다시 엔터를 하고요. 자, 객체를 선택하고 마이너스 값을 입력하면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45 입력하고 엔터. 자, 어떻습니까? 좀 전에 이 선이 이 기준으로 0에 대한 각도에 있었죠. 이 각도에서 시계 방향으로 45도만큼 회전하게 되는 거죠. 자,
양수값을 입력해서 수치를 입력해서 회전을 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음수값을 마이너스를 입력해서 각도값을 입력하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다시 R로 입력하고 엔터. 자, 객체를 선택하고 다시, 자, 이번에 양수의 값인 45로 입력하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45도만큼 회전을 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로테이트에 대한 옵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보시면은 복사라는 옵션과 참조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R로 입력하고 엔터. 자, 객체를 선택하고요, 엔터. 자, 기준점을 먼저 클릭을 하고요. 자,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복사라는 이 옵션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복사는 단축키가 C입니다. C를 입력하고요, 엔터. 자, 그리고 45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45를 입력하고 엔터. 자, 그러면요, 이 기존에 선택했던 이 객체를 놔두고 이 객체의 똑같은 객체를 45도만큼 회전해서 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치수를 한번 확인해 보면, 자, 45도만큼 회전을 했죠. 다시 R로를 입력하고 엔터. 자, 이번엔 이 객체를 선택하고요, 엔터 누르고 기준선 클릭을 하고, 자, 이번엔 다시 C를 입력하고 엔터겠죠. 자, 이번엔 마이너스 45를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은, 자, 이 기준에서 45도 시계 방향으로 45도만큼 회전해서 똑같은 객체를 만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객체 두 개는 지우고요. 자, 다시, 자, 이번에는 참조라는 이 기능을 한번 배워볼 텐데, 자, RO를 입력하고 엔터. 이제 제가 우선은 이 객체를 선택하고요, 제가 임의로 회전을 좀 시켜 놓을게요. 자, 이렇게 시켰습니다. 선을 그리고요, 제가 선을 그렸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 객체를, 자, 이 기준선으로 맞춘다는 그런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이 객체를 이 기준선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자, 이 면이 이 선과 일치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회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한 수치를 모르는 각도인 이 회전되어 있는 객체도 정확하게 회전을 하게끔 할 수 있는 거죠. 자, RO를 입력하고 엔터. 자, 객체를 선택하고요, 자, 엔터. 그리고 기준점을 클릭합니다. 자, 기준점을 여기를 클릭했어요. 그쵸? 우선 제가 직교 모드로 해제를 좀 할게요. 기준점을 여기를 클릭했습니다. 그쵸? 자, 여기서, 자, 참조인 R을 입력하고 엔터. 자, 그리고 참조 각도를 지정하랍니다. 이 기준점, 처음에 제가 찍었던 회전 기준점을 다시 클릭을 하고요, 클릭을 하고 이 선이 이 선까지만 회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객체가 전체가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지점과 이 지점과 끝점 또는 중간점을 클릭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자, 중간점을 클릭을 하고요, 자, 그리고 세각도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 내가 가고자 하는 이 선에 대한 중간점 또는 끝점을 아무렇게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중간점을 클릭을 하면요, 객체가 이 선과 일치하게끔 회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자, 이 객체를 또 아무렇게나 한번 회전하고요. 자, 이번에 이 각도를, 이 선을 여기까지 일치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체를 회전을 하는 거죠. RO를 입력하고 엔터. 자, 객체를 선택하고요, 엔터. 자, 기준점을 클릭을 하고요, 자, 다시 참조 R을 입력하고 엔터. 그쵸? 자, 그리고 기준점 다시 클릭하고 내가 회전하려는 객체에 대한 기준선, 회전하려는 기준선에 대한 중간점 또는 끝점 클릭, 그리고 기준이 되는 참조선에 대한 한 점, 이 기준점을 클릭하면 안 됩니다. 그쵸? 이 기준에서 이 선에 대한 지점을 클릭해야 됩니다. 자, 클릭. 이렇게 참조선만 있다 그러면은 회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로테이트 회전하기에 대한 명령어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케일 축척에 대한 명령어 축척입니다. 그리고 명령어는 스케일, 단축키는 SC입니다. 단축키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축척할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클릭. 그런 다음 기준점, 축척을 할 기준점입니다. 축척에 대한 기준점 클릭을 하고, 그리고 축척에 대한 수치를 입력합니다. 수치 값을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 축척에 대한 수치를 입력한 만큼에 대한 모형을 키우든지 줄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축척이라는 이 스케일이라는 명령어는 어떤 때 많이 사용하느냐면, 기계 설계는 보통 이제 A3나 뭐 A4에 출력을 하죠. 도면을 출력을 했는데, 예를 들어 이 출력을 했는데 이 객체, 이 모형에 대한 형태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보통은 이럴 때 사용한다는 겁니다. 특정한 어떤 부위를 확대를 해서 잘 볼 수 있게, 출력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잘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선은 제가 이 객체를 하나를 복사해 올게요. 자, 복사해 왔습니다. 자, 치수로 30에 30인 정사각형이죠. 그쵸? 자, 한쪽은 챔퍼가 되어 있습니다. 이 치수가 10의 거리를 가진 못딱입니다. 그쵸? 자, 이 치수를 우선 지우고요. SC를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축척을 할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자, 기준점. 자, 이 기준점을 클릭을 하고요. 자, 이 기준점을 클릭을 하고, 그런 다음 제가 뭐랬죠? 축척에 대한 수치값을 입력하라고 했죠. 자, 1을 입력하면 그대로입니다. 자, 다시 1을 입력해 보고요. 엔터. 자, 어떻습니까? 치수를 측정해 보면요. 자, 그대로입니다. 그쵸? 그대로입니다. 이 축척은요, 1에 대한 수치가 기본입니다. 자, 여기서 자, 2배로 키우고 싶다 그러면 2를 입력해야 되고요. 자, 반대로 2배로 작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0.5를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또는 3배로 키우고 싶다 그러면 3을 입력해야 됩니다. 자, 다시 SC 입력하고 엔터. 자, 객체를 선택하고요. 클릭, 그리고 기준점을 클릭을 하고요. 자, 2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2를 입력하고 엔터. 자, 그러면은 치수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끝점과 끝점을 클릭을 하고요. 자, 어떻습니까? 30에서 치수가 다 2배로 커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객체가 2배로 커졌다는 거죠. 그쵸? 좀 전에는 30에 30이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못다기는 10에 10이었죠. 이렇게 2배로 객체를 선택을 해서 객체를 2배로 키울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SC 입력하고 엔터. 객체를 선택하고요. 엔터. 다시 반대로. 자, 이 기준점을 클릭을 하고 0.5를 입력하면 다시 원복이 되는 거죠. 엔터 클릭. 자, 어떻습니까? 치수를 선택해 확인해 보면은, 자, 처음에 객체의 크기와 동일하다는 거죠. 이게 축척, 이 스케일이라는 기능입니다. 3배로 키워도 되고요, 4배로 키워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키우고 싶은 대로 키우셔도 돼요. 하지만 이 키우는 것도 도면 내, 이제 출력을 할 때 도면 내에 들어와야지만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도면의 크기에 따라, 그 크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뭐 2배든 또는 1.5배든 이렇게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축척은 계산 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자, 이 객체를 3배로 키우겠습니다.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자, 기준점 클릭하고 3을 입력하고 엔터. 자, 3배로 커졌습니다. 지수를 클릭해 보면요. 자, 어떻습니까? 3배로 커졌죠. 기존에는 처음에는 30이었죠.
32, 90으로 변했으니 3배로 다 커졌습니다. 12, 30으로 변했죠. 자, 하지만 다시 30으로 만들려면은 자 어떻습니까? 이때는 0.333이 돼야 되는 거죠. 3배로 줄이기 위해서는. 하지만 0.333이 끝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SC를 입력하고 엔터. 자,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하고요. 1 나누기 3을 함으로써 기존에 30이었던 수치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엔터. 자, 측정을 해보면요. 클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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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떻습니까? 동일하죠? 자, 자 이렇게 계산을 꼭 해야지만이 정확하게 수치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Z 하고요. 자 3배로 키웠습니다. 그렇죠? 3배로 키워진 상태입니다. 자 명령 취소로 좀 다시 돌아왔어요. 자 여기서 0.333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SC 입력하고 엔터.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 그리고 0.33333 입력해 볼게요. 자 줄이긴 줄였어요. 그렇죠? 측정을 해보면요. 자 30이 나오긴 나옵니다. 하지만 정밀도로 따진다면요. 자 어떻습니까? 29.99997이 되는 거죠. 이거는 30이라는 치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나누기를 해줌으로써 정확한 치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수치는 예를 들어 소수점이 들어가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쵸? 소수점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소수점이 들어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1 나누기 2.5다. 그쵸? 2.5다라고 할 때는 분자와 분모에 10을 곱함으로써 이 소수점을 없애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10 나누기 25가 되는 거죠. 자, 이 수치를 입력함으로써 이거에 대한 정확한 수치와 동일한 값을 갖는 겁니다. 그쵸? 예를 들어 SC 이제 해보면은 SC 입력하고 엔터 클릭하고 10 나누기 25를 함으로써 자 그만큼 정확한 배율을 가진 축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수치는 그거죠. 좀 전에 제가 0.333을 입력을 해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참조라는 옵션으로 크기를 정확하게 정수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11.99988이죠. 자 예를 들어 제가 30에 대한 라인 명령으로요 L을 입력하고 엔터. 자 이 기준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30만큼 자 선을 그릴게요. 엔터. 자 그럼 이 선은 30mm에 대한 선입니다. 그쵸? 그쵸? 자 30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자 SC를 입력하고 엔터.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하고 자 여기서 R을 입력하고요. R을 입력하고 엔터. 다시 자 참조에 대한 이 길이를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로테이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테이트의 참조의 기능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처음 제가 클릭했던 기준점, 이 기준점 클릭하고요. 자 이때는 이 객체, 이 객체의 이 밑에 선을 여기 이 선 끝까지 가게끔 스케일을 맞출 겁니다. 그래서 중간점이 아니라 무조건 이 선에 대한 끝점을 클릭을 해야 돼요. 끝점을 클릭을 하고 자 기준 참조가 되는 선의 끝점. 자, 이 끝점을 클릭을 함으로써 이제 이 치수는 측정을 해보면은요. 자, 어떻습니까? 30이라는 치수가 정확하게 나오죠. 이렇게 참조라는 기능으로 스케일을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것이 이제 스케일 축척에 대한 명령어였습니다. 이 세 개 대칭 복사, 회전하기, 축척, 그리고 이동하기, 복사하기 이 명령어들은 객체를 선택하는 명령어들이죠. 그래서 이 명령어들은 P라는 옵션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칭 복사, 회전하기, 축척 이 세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은 이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단축키를 다 변경해서 좀 편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단축키를 변경하셔도 되죠.
단축키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명령어들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기가 들려가지고 목소리가 더 안 좋네요. 원래도 좋지 않지만은 목감기로 인해서 더 안 좋은 이 목소리를 들어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